잘 지내셨나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지는 저녁입니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 시간은 참 묘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무거운 몸을 소파에 기대어 잠시 멍하니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내일의 걱정을 미리 마중 나가느라 마음 한구석이 조금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고요. 가끔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양귀자 작가님의 소설 모순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소설 속 누군가의 이야기라기보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조명을 조금 더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아보세요. 이제 천천히 책장을 넘겨볼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은 어느 날 아침 아주 우연하게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의 어느 이른 봄날이었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실 제 삶이 객관적으로 평온했던 건 아니에요. 행방불명이 취미인 아버지,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는 어머니, 그리고 조폭을 꿈꾸는 철없는 남동생까지 제 주변은 늘 소란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진지하게 관찰하겠노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모순 덩어리인 생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노라고 말이에요. 인생은 탐구하는 자의 것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25살에 앉은 진. 지금까지는 남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판을 짜고 싶었습니다. 왜 누구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고 누구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이 내지르는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매일 걷던 길,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까지 말이죠. 나의 삶은 언제나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야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만의 진주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대신 더 치열하게 질문하기로요. 내 인생의 모순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싶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 똑같은 외모를 가졌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데칼코마니의 반대편처럼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과 풍파 속에 온몸을 던져 거칠게 살아왔고, 이모는 부유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 우아하고 평온한 삶을 누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생선 비린내와 흙먼지가 가시지 않는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모의 손은 늘 향기로운 크림 냄새가 나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가구,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였거든요. 이모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진진아,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단다.
그런데 내 책은 이미 결말이 정해진 것 같아 슬프구나. 아무런 반전도 사건도 없는 지루한 책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보장된 삶, 결핍이 없는 삶이 때로는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서서히 죽여가는지를요. 슬픈 예감은 늘 적중하듯 이모의 눈물 없는 삶은 정작 거대한 슬픔의 호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 어머니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대신해 시장통에서 욕을 먹어가며 돈을 벌었고 사고뭉치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늘 살아있었습니다. 도끼 어린 목소리 속에서도 묘한 생명력이 느껴졌죠. 똑같은 얼굴을 한두 여자가 이토록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이모의 우아한 절망과 어머니의 비루한 희망 사이에서 저는 삶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목격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나영규와 김장우. 나영규는 계획적이고 명확한 남자예요. 데이트 코스를 분 단위로 짜고 10년 뒤의 미래까지 설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와 있으면 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처리하죠. 식당 예약부터 메뉴 선택까지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둡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안전함이 숨이 막힙니다. 그의 친절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아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반면 김장우는 안개 같은 남자입니다. 야생화를 찍으러 산을 헤매고 약속 시간도 자주 잊어버리죠.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제 영혼이 자유롭게 춤추는 기분이 듭니다. 그가 보여주는 소소한 풍경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 감동하는 그의 맑은 눈을 사랑했습니다. 장우와 있으면 세상의 속도가 멈춘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하곤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입니다. 영규와의 사랑은 현실이고 장우와의 사랑은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며 묻습니다. 안진진,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거니? 안정적인 지루함이니? 아니면 불안한 설렘이니?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한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될 뿐이지요. 영규는 나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지만 장우는 나에게 현재의 떨림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인생은 늘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가끔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싸우고 사고만 치는 아들을 대신해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분.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세상의 모진 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작은 생채기에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삶은 전쟁터였지만 그 전쟁이 어머니를 살게 했습니다. 불행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과 맞서 싸우며 어머니는 더 단단해졌고 생의 의지는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진진아, 세상은 착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단다.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겪어내는 거야. 어머니의 이 투박한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상처 없이 자란 고운 마음보다 수많은 상처 위에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행을 양식 삼아 성장하는 나무 같았습니다. 반면 이모는 온실 속의 화초 같았죠. 화초는 아름답지만 비바람이 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들판의 푸른 발표도 다시 자라나죠.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쉰 목소리는 그동안 그녀가 세상과 싸워 얻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어머니의 그 억척스러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안진진, 너는 오늘 무엇을 보았니? 인생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의심하고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나영규와 함께 등산을 가고 김장우와 함께 밤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나를 알아가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일생을 바치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말처럼 저 역시 제 안에 수많은 모순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나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가 더 중요했죠.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가는 길고도 험난한 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나는 가끔 길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겠지만 그것 또한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민낯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까지도요.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안진진이라는 한 사람을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내리는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 나는 나만의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언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니까요. 우리 집은 마치 불행을 파는 가게 같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라지는 아버지, 감옥을 재집, 드나들 듯하는 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 우리 집은 늘 소란스럽고 비루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 지긋지긋한 불행 속에서도 가끔 배꼽을 잡는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엉뚱한 농담을 던질 때, 어머니가 맛있는 찌개를 끓여놓고 우리를 부를 때, 그 짧은 순간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모네 집은 모든 것이 완벽한 백화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음도 갈등도 그리고 살아있음의 증거인 생동감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그 거실에서 이모는 홀로 시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행복보다는 비록 누더기 같아도 사람 냄새나고 온기가 도는 불행이 더 인간적일지도 모른다고요. 상처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무늬가 달라질 뿐입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는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이 우리를 끈끈하게 이어주기도 하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이모의 집에는 그런 끈적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깨끗했지만
그래서 차가웠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그 지독한 소란함이 가끔은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불행 속에서도 피어나는 웃음, 그것이 진짜 삶의 맛이 아닐까요? 시장에서 어머니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생선을 팔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치열한 생존의 풍경화였습니다. 그곳에는 욕설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삶의 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비린내 나는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김장우의 카메라 렌즈 속에 담긴 들꽃들도, 나영규의 반듯한 넥타이 너머로 보이는 긴장된 목소리도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안진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장우와 보냈던 그 여름날의 밤 공기, 영규와 걸었던 잘 닦인 거리의 가로등 불빛,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에서 강인함을 배우고 이모의 슬픔에서 인생의 허물을 배웁니다. 장우에게서 순수한 열정을 배우고 영규에게서 현실의 안정감을 배웁니다. 이 모든 만남이 나라는 사람을 빚어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짐이 있기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자 가슴 아픈 수수께끼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 어머니의 젊음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원망의 대상이었죠.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대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기대를 저버렸고 나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부재하는 존재였고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고 초라해져 돌아온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제 손을 잡으며 진진아, 인생은 정말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의졸이던 그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삶의 모순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고 싶어 했던 너무나도 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연민이 시작되자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인생의 쓴맛과 인간의 나약함을 가르쳐준 슬픈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뿐이었죠. 그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었을 고독과 방황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려 합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보다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고 동시에 가여운 한 남자였습니다. 이모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모가 왜 스스로 생의 끈을 놓으려 했을까요? 유서 한 장 없이 조용히 잠들고 싶어 했던 이모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한 사막이었을까요? 이모의 집은 완벽했지만 이모의 마음은 그 완벽함 때문에 더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핍이 없는 삶은 목표가 없는 삶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모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모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진아, 나는 이제야 자유로워지는구나. 그 자유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모는 우리에게 행복의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뒤에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완벽한 행복 뒤에는 참을 수 없는 허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 가슴의 상처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작은 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모의 목까지 나는 더 열심히 아파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어머니와 이모, 두 사람의 운명은 결혼이라는 갈림길에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태어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은 이토록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행을 선택한 대가로 강인함을 얻었고 이모는 행복을 선택한 대가로 치명적인 공허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를 완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대답을 하며 살고 있을 뿐이야. 이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삶의 모순을 견디는 방식이 달랐을 뿐,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생을 살았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전쟁이었고 이모의 인생은 정물화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고 정물화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겠죠. 운명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한 명에게는 모든 고난을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모든 평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누가 더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음의 고통을 즐겼고 이모는 죽어감의 평온을 견뎠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저에게 인생은 결코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패를 쥐고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그 패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끝마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영규와 김장우. 두 통의 편지를 앞에 두고 저는 오랜 시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통에는 안정적인 미래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통에는 불안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저는 제 어머니처럼 평생을 불행과 싸우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모처럼 권태로운 행복 속에 갇혀 영혼이 말라가는 것도 두려웠죠. 결국 저는 나영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영악하다고 혹은 현실과 타협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내린 가장 정직한 결정이었습니다. 장우와의 사랑은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꿈은 깨어나야만 하는 법이죠. 나는 이제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영규와 함께라면 적어도 굶주리거나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내 안에 뜨거웠던 무언가를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마음을 편지지에 꾹꾹 눌러 담으며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쓸쓸함을 배웠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로지 나의 몫이죠. 장우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마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기억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나는 영규가 설계한 안정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결국 저는 나영규와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저를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순과 갈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한 내가 태어나든 말이죠. 모순은 해결하는 숙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이 거대한 생의 비빔밥을 묵묵히 그리고 맛있게 비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삶의 모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모의 자살과 어머니의 억척스러움 사이에서 저는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지만 가장 나다운 삶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온몸으로 받아낼 것입니다. 삶은 탐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처럼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을 치열하게 탐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지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문득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주인공 안진지는 결국 뜨거운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비겁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녀의 선택에서 치열한 삶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린 선택을 책임지고 그 길에서 마주하는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